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이분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이제 말끔한 모습 보여주시려고 타이까지 딱 메고 오셨어요. 근데 타이 색깔이 네. 블루네요. 뭐 안 좋은 거예요? 예, 하락을 의미하는 블루잖아요. 예, 근데 뭐 이제 액땜했다. 맞습니다. 어제 되게 힘드셨죠? 아니요, 괜찮았어요. 괜찮으셨어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기분 좋으셨어요? 왜 기분 좋으셨어요? 여기 말고 맨 마지막을 딴 데 강남 가서 그 녹화를 하나 한 거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편집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2시간 넘게 녹화했어요. 네. 어제 강남 가서 하나 녹화를. 저녁 때 2시간이나 하셨다고요? 네. 어제 하루 종일 3% 나오셨는데. 거의 늦어갖고 목요일이나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벌써 게임 끝나고 나서 네. 그게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혹시 여기서 얘기한 거에 오해나 아니면 불충분한 게 있어서 우리 시간이 타이트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거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이 홍보하는 게 아니고 거기 어쩌다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전 질수 없죠? 네. 그 어저께 2시간 동안 말씀하셨던 거 엑기스로 네. 어떻게 한 3분 요약 가능하실까요? 3분이야? 뭘요? 어저께 2시간 말씀하신 그 내용의 골자가 뭐였어요? 내내 얘기하는 건데 뭐 자료 보면서 얘기할까요? 목이 아파서 네. 요거 아, 목도 아프셔요? 네. 맨 위에 거. 맨 맨 위에 위에 거. 거요. 이건 사실 6월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내내 얘기한 건데요. 네. 특히 제가 2월 중후반부터 네. 2월 중후반부터 이걸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2월 중후반, 그다음에 5월 중반, 그다음에 지금도 강조하는 건데요. 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가 함축적인 게 있어서 쓰는 거지. 뭐 영어를 제가 뭐 네이티브 스피커겠어요, 막.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없죠. 함축적인 의미를 받아주시고요. No buy on FOMO. 포모가 왔을 때 사지 마라. No sell on fear. 공포가 왔을 때 팔지 마라. 어저께도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해석 괜찮아요? 아니요, 그럼요. 완벽합니다. 예. 완벽합니다. 직독직기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면은 밸류에이션이나 뭐 비교하고를 깊게 들어가기 이전에 네. 일단 절대 주가가 올라온 거, 개별 주식이나 지수나 여기에서 신경을 쓰는 다른 투자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럼 그게 수급을 교란시키거나 결과적으로 노이즈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일정 기간에는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싸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 엄청 싸졌는데 거기서 공포에 던지는 거 하면은 이 반복하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어제 같은 공포의 장에서 던져야겠다. 네. 난 못 참겠다. 무서워서. 그렇죠. 하면 안 되고. 네. 또 얼마 전처럼 막 급등할 때 230만 원 하이닉스 못 놓겠다. 이거 사야겠다. 하면서 사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미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계속 잔소리를 듣고 네. 때로는 저 같은 사람한테 욕도 얻어먹고 그 제가 저번에 다른 방송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0번은 들었고 100번은 실패해야지 보통 사람이 습관이 바뀔까 말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중독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투자도 약간 투기성이면 중독이 되잖아요. 네네. 게임도 중독이고 네. 마약은 당연히 중독이고 이런 네. 것들은 100번이 아니고 1000번을 잔소리 들거나 아니면 그 뭐 어떻게 해야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방송을 여기서 나와서 한 1000번 아직 안 됐거든요. 아직 1000번까지는 안 하셨어요? 1000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잔소리를 하실 건데 그러면은 지금은 공포와 탐욕 그 사이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이제 미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급락하고 어제 반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 상승. 근데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4% 급락에 반해서 1%도 채 오르지 못했단 말이죠. 네. 어제 뭔가 시장의 반등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도 될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거 잘못 보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너스 10%였는데 어저께 마이너스 40%로 오탈냈구만. 네. 어저께가 마이너스 10%였지 않습니까? 오늘 5.6% 올랐죠. 금요일이 네, 마이너스 10%. 10.3%. 어저께가 5.6% 지수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 돌린 거죠. 반 돌렸어요. 근데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나 S&P는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내려간 거 대비했을 때 반등폭이 약했죠. 네. 그럼 반도체가 더 많이 빠진 것만큼 많이 됐는데 50%가 충분하냐라고 보면은 이게 좀 까리까리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최악은 펀더멘털이 완전히 훼손되거나 그 트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지 않을 때는 반등의 30% 이상 반등하면 일단 희망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30%. 근데 50%니까 뭐 일단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반을 반등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반등한 게 있어요. 상당히 많네요. 예, 많지는 않은데 50%니까 대충 50% 반등했겠죠. 네. 골고루. 이런 샌디스크도 한 50% 40% 반등했는데 반등을 많이 한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인텔과 마이크론입니다. 인텔, 마이크론. 네. 인텔은 또 거기 호재까지 있었잖아요. 예? 호재. 뭐가 나왔죠? 파운드리, 뭐 구글이랑 그때 막 파운드리 한다고. 그렇죠. 그런 거 네, 있죠.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맞아서 어저께 마이너스 11% 오늘 이 뒤에 자리 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그대로 플러스 11 그대로 돌려놨어요. 이 눈에 띄고요. 마이크론도 많이 돌렸죠. 네. 마이크론도 어저께 마이너스 12.6인가 마이너스 거의 13%인데 오늘 마이너스 9.몇. 그러니까 상당히 되돌림이 된 거죠. 요거는 우리한테 조금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는 반등이 심하지 않았어요. 반등이 이게 마이너스 6%였는데 오늘 2%도 반등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믹스돼 있는데 강한 놈이 강한 거다. 반등이 센 놈. 장중에도 그렇고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딱 보이죠. CPU, 그다음에 곡괭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전에 집중했었던 메모리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CPU 쇼티지 발생해서 또 네. 급등했었던 관련한 뭐 인텔을 비롯한 뭐 종목들이 기판도 그런 것도 예. 반등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어제 시장에 있어서의 밤사이 시장에 있어서의 그 관련한 종목들의 반등이 네네. 그냥 단순한 뭐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 정도로 봐야 하는지 네네. 아니면 이제 또 이제 급락 추세가 종료가 되고 다시 뭔가 추세가 돌아선 거라고 하루 봐야 사이에 하는지. 종료라는 개념이 없는데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클로즈를 말씀드렸고 다른 데 네. 말씀드렸는데 네. 어저께 미국이 금요일 날 아주 크게 하락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만 봤을 때 반도체 펀더멘털이 근본적으로 변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털 변한 게 없는데 매크로 이슈가 거의 90%의 임팩트를 주면서 나머지 10%는 약간 분위기고 그렇게 빠진 거니까 사실은 이틀 지나면은 한 80%, 70, 80%는 다 회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펀더멘털 나빠진 게 없고 오히려 좋은 뉴스는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미국이 펀더멘털 반도체의 근본적인 수요가 좋다 그러면 그거를 대신 생산해 주거나 그 부품단의 오더를 받는 처음 업체들이 한국도 있지만 우리는 매월 발표를 안 하죠, 실적이. 근데 대만은 매월 실적 발표합니다. 어제 5월달 실적을 발표한 몇 군데 전자부품 업체가 있는데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수치를 얘기 안 하고 우리 MLCC를 포함한 다른 수동 부품 그거 하는 업체 중에서 야게오라고 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야지오라고도 하고 야기오라고 대만의 하는데 기업 이름이죠? 예, 이 업체가 5월달 실적을 발표됐는데 전년 대비 48% 증가됐습니다. 매출이요? 네, 오. 48%. 그리고 이제 야게오가 코멘트한 게 5월달이 골든 위크로 휴일이 꽤 있어서 근무일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AI 쪽은 강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MLCC고 또 하나 어떤 업체가 있었냐면은 이런 회사가 있죠. 이거는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만은 우리가 TSMC 외에는 사실 좀 알기가 어렵죠. 뭐 그 걔네가 시가총액이 우리 40몇 프로 아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건데 미디어텍 정도는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대만의 야기오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 있습니다. PCB 업체 중에서 PCB. 우리 그 이수페타시스하고 동급 네. 비슷한 거. 네. 그게 우리가 MLB 멀티레이어 보드 업체 중에 하나인데 네. 골드 서킷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GC, 골드 서킷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는 5월 실적이 매출이 무려 87%. 대만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게 이 정도 펀더멘털의 한 하겠구나.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PCB 그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이스페타스 비슷한데 5월달 얘네는 대만은 매월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매출만. 네. 영업이익은 아니고 87% 늘었는데 커멘트가 나온 게 있어요. 뭐요? 얘네들의 주요 커스터머가 우리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가 빅테크랑 비슷한 거, 네. 클라우드 업체들, 네. 그걸 CSP라는데 거기 항으로 들어가는 하이엔드 고급 네트워크 스위치 주문이 급증해서 생산 능력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얘네들은 이 골드 서킷이라는 회사는 아마존에 많이 들어가나 봐요. 아마존, 그 다음에 3분기, 4분기에는 뭐 구글향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하나 퀀타라는 회사는 예전에 한 10년, 20년 애널리스트를 해본 분이나 좀 연배가 한 5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할 텐데 저 들어봤죠. 대만의 노트북, 그러니까 대만인데 노트북이나 서버를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 우리 네. OEM 업체라 하죠. 네. 그러니까 얘네 브랜드 팔리는 거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의 많은 업체들이 서버하고 PC를 서버하고 노트북을 파는데 그걸 대리 생산해 주는 걸 OEM이라 하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퀀타라는 게 있어요. 퀀타가 있는데 얘네는 5월달 실적이 94%. YOY. 그러니까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바뀐 게 없고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더 좋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얘네들이 우리하고 똑같지는 않고 이거는 또 걔네의 출하가 증가되는 속도니까 네. 수요가 많으면 걔네들은 출하 기준으로 많이 늘 수도 있고 단가 곱하는 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최근 데이터, 5월 데이터를 이 세 개 업체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만 기업들도 결국에는 그 고객사들이 빅테크 향이 많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정도 벌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좀 실적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가늠을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렇죠. 최소한 최근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업그레이드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네. 6월 중순 이후에는 특히 빨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한두 주씩 나오면 그때에 대한 기대치를 수치적으로는 더 높일 수 있다. 그럼 뭐냐? 매크로. 그냥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수급의 교란, 혼란 이런 것이 일시에 겹쳐서 난 거다.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 그다음에 오늘 내일 모레 나오는 CPI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스페이스 X에 대한 그런 것들이 확률까지가 막 겹친 게 금요일이었다, 어저께까지였다라고 보시면 피크이기를 바랍니다. 피크인지 아닌지는 더 지켜봐야 하락의 되겠지만, 피크. 네. 그 뭔가 기준을 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락의 뭔가 마지막이고 이게 좀 이제 추세가 돌아선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네. 아까 전에 일단은 하락한 것에 비해서 30% 이상 반등 보여주면 그건 일단 긍정적이다 긍정적이죠. 하셨고 예, 그 정도 한 50% 이상 되면은 네. 희망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이 더 높은 거 네. 한번 베팅해 볼까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과거의 그 경험치적인 얘기고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매크로 상황, 뭐 살짝 변한 게 있다면 지금 전쟁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정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치지 않고 다시 네. 뭐 어쩌고 했다면서요. 그 그게- 어차피 센티먼트 좋았죠. 가장 좋은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만들 만한 여건이 전쟁이 멈추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밤사이 싹 들려오고 정말 우리의 바람대로 전쟁이 멈추게 된다면 지금 시장을 좀 흔들게 만드는 가장 큰 변수, 매크로 변수가 조금은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네요.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튀어오를 때 탄력은 내려가는 깊이만큼 네. 그 어떤 각도만큼 또 튀어오르는 게 아까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인텔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마이크론 그다음에 마벨은 좀 다른 이유고 튀어오르는 각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높지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각도가 높은가를 보시면 그쪽이 주도주면 그걸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을 때 거기서 fear 공포에서 팔면은 반드시 높은 가격에 사게 돼 있거든요. 네. 잘못하면이 아니고 자기가 판 가격보다 높게 살 가능성이 거의 80%예요. 그렇죠. 공포에 팔면은. 예. 어제 공포에 이제 판 분들도 뭐 일부 계시고 열심히 홀드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오늘 장에 있어서의 반등을 할 때 어제 판 분들이 오늘 이제 반등한다고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네. 이거 포모 와서 어저께 사는 상태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저희가 마이크론이 산수를 해봤잖아요. 반등을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간 건 매우 바람직하죠, 우리한테. 그 정도로 힌트를 드리는데 마이크론이 어저께 말씀드릴 때 이게 800불 깨지면 이슈다. 네. 삼성화이닉스 더 빠진다. 안 깨지고 올라갔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어저께 864불일 때 그저께 네. 그때가 8.5배 정도 돼요. PER이 8.45배.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에 해당되는 27년도 회기년도의 PER이 8.45배 정도 됐다고 보는데 지금은 한 9.3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10% 올랐으니까 9배 초반이라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얼마 된다고? 항상 디스카운트를 과거에는 30-40%, 이제는 1-20%, 10%는 쉽지 않겠죠. 그럼 그 정도 빼면은 그게 PER이 쓰는데 어저께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억나세요? 네. 29만 7,500원, 29만 8천원. 요거 잠깐 밑에 내려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억나세요? 192만 원, 189만 원. 어제 지금 삼성전자의 종가가 29만 5,500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종가가 191만 1,000원. 거의 비슷했죠. 네. 예. 그런데 마이크론이 올랐어요. 10%. 네. 우리가 10%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그 비슷하게 같은 방향을 가겠지. 걔네가 10%인데 우리가 마이너스 될까요? 그런 확률은 제로죠. 그렇게 되면 근데 좀 얼마나 올라갔다. 비정상적이죠. 그때는 밸류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네. 어저께 대충 비슷하게 떨어졌으니까 네. 정확히 계산을 안 하고 비슷하다 보고 그거나 그러면 PR이 얼마일 것이냐. 컨센서스가 하루 사이에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갑자기 어저께 하루 사이에 바뀌진 않았을 테니까 제가 그거 체크 못했지만 대충 7배 이하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종가. 근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됐죠? 마이크론은 8배 중반에서 오늘 올라서 9배 초반 됐어. 9배 초반 곱하기 얼마를 칠까요? 0.7? 0.8? 8? 그러면 얼마 돼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가면 돼요. 9.34 곱하기 0.8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9.34. 계산을 시켜야 돼요. 죄송합니다. 72, 73? 뭐 그러면 지금 6배대로 7배? 내려갔다니까. 6배대로 내려갔다니까요. 어저께 종가로.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그걸 계산해서 접근하셔도 돼요. 진짜 이렇게 그것까지 계산해서 일일이 줄 수는 없죠. 그 정도는 해야지 본인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점을 다진 거는 마이크론인데 갑자기 내일 또 10% 빠지면 다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분할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내일 갑자기 10% 빠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죠? 뭐 그저께 빠질 거 누가 알았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털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대만의 얘기를 드렸다시피 네. 그 회사가 나한테 매달 얼마 실적냈다고 가르쳐주지 않으니 그쵸. 그 펀더멘털을 추정하기 위해서 펀더멘털 뭐죠? 얼마나 팔았고 퀀티티 여기 보세요. 어떤 가격에 팔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 경쟁사를 보고 비슷한 공급망 체인에서 위아래를 막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펀더멘털 공부예요. 네. 그런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털로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매크로나 펀더멘털을 압도하는 수급이나 어떨 때는 심리가 펀더멘털을 50 이하로 확 떨어뜨리고 이 세 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식을 확 흔들리는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뉴스가 나올 때요. 보세요. 모르는 뉴스가 발생했을 때 네. 고용 데이터. 그렇게 발생하면 이게 투자 심리가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ETF. 근데 그 예상치 못한 게 뭐냐? 고용 데이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건 유가가 내려간다든지 다른 요인이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예측은 못하니까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라 하지만은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이 매크로나 투자 심리가 아주 그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면은 그 지속적이지 않겠다. 3개월, 6개월 안 가겠다 그러면은 3개월, 6개월 버티거나 이게 1, 2주 안 가겠다면 1, 2주 버틸 수 있는 만큼의 본인의 돈을 나눠서 사시는 게 맞고요. 이미 많이 들어가서 현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엊그저께 많이 빠졌을 때 네. 탄력이 회복만 되면 이게 탄력이 있다 하면은 같이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때 덜어를 비주력 종목을 과감히 버리고 이쪽으로 갈아타든지 네.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don't sell on fear 하면은 계좌를 지키기라도 하죠. 국내에서 어제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 젠슨 황 CEO가 어디 갔다, 뭐 무슨 투자 같이 한다, 네, 동맹을 맞습니다. 맺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주가가 어제 뭐 네이버 급등하고 맞습니다. SK텔레콤 급등하고 SK하이닉스도 뭐 거의 뭐 상승 전환을 막 시도하려는 맞아요. 그런 한때. 움직임들이 보였는데 물론 뭐 마지막에는 좀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지만 어제 일단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AI 팩토리 협력 선언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때요? 이거는 뭐 의미가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네이버하고 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하고 뭐 했죠? AI 팩토리 협력. AI 팩토리 협력해서 하이닉스하고? 뭐 같이 칩 개발하고 예. 뭐. 긍정적입니다. 네, 네. 긍정적인데요. 그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SK 그룹 차원에서의 그 젠슨하고 얘기한 건 구체성이 이번은 아주 구체성이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를 안 두는 게 아니고 네. 구체성이 지금 안 보였다고 해서 그게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확인하지 못했고 오늘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그 젠슨왕에 관련돼 갖고 하이닉스 임팩트가 어떻다라는 SK 그룹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다면 제가 그거를 해석해 드릴 수도 있는데 아마 리포트가 나오지 그러니까 안 나왔을 걸로 보는데 코멘트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LG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미가 진짜 있다고 보는 거는 네. 저는 네이버 정도만 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어제 급등. 네이버는 구체적으로 9,700 몇 개의 GPU를 받기로 했고요. 네이버가 가이던스를 줬어요. 향후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1기가와트 이상을 하겠다. 28년까지 200기가와트를 하고 그 다음에 30년까지 200~300기가 또 와트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2030 몇 년 되면은 1기가와트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한 매출을 계산할 수 있는 게 근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리포트가 근거에서 이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마치 들어보셨어요? 우리 네오 클라우드라고 그죠? 네. 우리 미국의 뭐 있죠? 네오 클라우드 업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코어위브 같은 거. 네. 예, 코어위브. 그런 회사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GPU 기반 AI GPU 기반한 AI 기반한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고 하는 그 회사. 그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가 되는 건데 이 코어위브라든지 미국 회사입니다만은 네. 걔네들이 뭐 기가와트당 얼마나 매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와트당 시가총액 있죠. 걔네들이 기가와트당 시가총액을 만약에 네이버한테 할인해서 넣게 되더라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게 28년, 30년이니까 시계열이 좀 길죠. 시계열이 길지만 방향성은 뚜렷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감안하면은 오늘 나온 리포트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요거 관련돼서 이전에 갖고 있던 목표 주가를 한 10몇 프로 높였더라고요. 40만 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내년도 PER에 없어요. 내년도 PER의 24배 정도인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 핵심은 코어위브 같은 그 기본 회사들의 메가와트당 매출, 그 다음에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 네이버에서 발표한 그 수치의 앞으로의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100%는 아니지만 향후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물론 지금 이거 할 때는 투자하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해서 얘네들이 그 SPV라고 Special Purpose Vehicle이라고 특별 목적 법인을 세워갖고 거기를 통해서 펀딩을 하거든요. 그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라서는 이거를 보수적으로 천천히 조금만 잡을 수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크게 내러티브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증권사 리포트 나와야 되지만 이 모 증권사 하나증권 여기가 첫 번째 리포트가 제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거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띈 거는 뭐든지 이 구체성을 띠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삼성전기도 그 공시가 5월 22일 날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생각되는 그 네트워크 칩 업체한테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실리콘 커패시터라는 그거를 1조 몇천억을 구체화시키면서 레벨이 달라졌다고 해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150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비로 10몇 프로 올랐습니다만은 그게 다시 반락을 세게 한다기보다는 방향이 이번엔 제대로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설레발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어제 나왔던 협업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협업의 내용은 네. 네이버가 가장 저는 크다. 임프레시했습니다. 네. 네이버는. 뭐 두산도 로보틱스 뭐 같이 한다 그러고 뭐 그거하고 현대차 될 건 가서 아닙니다. 뭐 사인도 하고 네. 했는데 네. 제일 구체적인 단연탑입니다. 거는 네이버였다. 네, 그 효과는. 네. 네이버를 가장 기대하시는군요. 사실 반도체 이야기 쪽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네오클라우드 쪽에 있어서 반도체가 더 구체적인 게 안 나왔을 뿐이지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부장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지금 뭐 아직은? 구체적인 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사실 이재용 회장과의 뭔가 젠슨왕과의 만남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왜 안 만나는 걸까? 뭐 출장 가셨다는 게 있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제 뭐 부회장과의 비공개 회담이 있었다라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공개. 근데 뭐 내용을 보면은 메모리 협력뿐만 아니라 뭐 파운드리 쪽도 협력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어젯밤에 나온 뉴스는 엔비디아는 결국 뭐 인텔의 파운드리를 좀 맡기려고 뉴스는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얘기 안 나와서 아직 좀 아쉬워요. 파운드리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인 고객을 확보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제가 어제까지 듣기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도 그 TSMC한테 결국 도로 갔고
우리한테 올 거라고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AMD 이 정도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더 의미 있는 엄청 큰 뭐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업계의 증권사에 있는 그 이쪽 커버하시는 분들은 아직 금방 하는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5월 말 이렇게 넘어가고 6월 초에 막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뭐 먼저 납품 뭘 한다더라, 뭐 파운드를 어디 계약한다더라, 그 HBM4. 예, 뭐 그러면서 촥.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한 수율의 개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수율이 뭐 얼마에서 얼마 개선됐다는 것만 가지고 리레이팅을 논하는 건 제가 항상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투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적자가 흑자로 확 되지도 않고 빅 커스터머를 잡아야 됩니다. 네. 퀄컴이나 아까 말한 엔비디아나 네. 이게 눈에 띄지 않으면은 AMD 정도 잡는 거 가지고는 확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가 희망이 없다 그거 절대 아닌데 네. 예, 그게 구체화되는 거는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릴까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고 HBM4나 HBM4E에 대한 샘플의 일찍 이런 건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나마 삼성과 하이닉스가 밸류에이션이 거의 붙었다가 지금 그나마 삼성전자가 조금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하이닉스보다. 그것이 그 정도로 반영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각각의 그 협업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을 딱 그으셔서 그 네이버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 별로 삼성 SDS 정도가 이게 두 군데.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또 한 군데. 아까 몇천 개 받았다 그랬잖아요. GPU. 그게 삼성 SDS 같은데. 삼성 SDS는 장 끝나고 그게 알려줘서 아마 시간에서 플러스로 돌았을걸요. 장 중에 많이 났었는데. 삼성 SDS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관련돼서 SDS에 대한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온 걸 저는 아침에 바빠갖고 못 봤거든요. 이거 나오느냐고. 네이버는 일찍 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SDS도 파지티브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은 합당할 수 있지요. 근데 밸류에이션 와이즈 SDS보다는 네이버가 더 싸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까지 파악된 것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나증권에서 네이버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또 신규로 나온 게 제일 먼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목표 주가를 40만 원을 네. 제시했네요. 하나증권이니까 밸류업 조금 이따가 더블 밸류업을 통해서 좀 한번 섭외해서 우리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일단은 시장의 반등은 했고 이제 말씀하셨던 30% 이상의 되돌림이 나타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한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매크로에 대한 변수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가 있거든요 또. 네, 수요일 저녁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4.2%인데 YY로 4.2%일 겁니다. 먼더먼스로 0.5%인데 이게 전월 대비 0.5, 그 다음에 전년 대비 4.2%가 컨센서스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수치보다는 0.4% 포인트 와이어는 더 높고요. 먼더먼스는 비슷하거나 뭐 큰 차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많이 초과하면은 뭐 고용 데이터가 서프라이즈 나와서 그 정도 임팩트는 아니지만 좀 계속 경계감을 한 번 더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예, 뭐 그거는 일단 한번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예. 오늘 시장이 미장처럼 얼만큼의 반등이 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이제 반등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 뭐 전체 시장이 다 하락했으니까 전체 시장을 참여하는 분들의 관점에서도 좋고, 오늘은 어제 하락처럼 오늘도 일단은 시장을 관망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못 샀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조금 그동안 못 샀던 분, 어저께 못 샀던 분, 아니면 그 전에 못 샀던 분 다르죠. 그 전에 못 샀던 분이 어저께 내려간 것이 펀더멘털에 기초한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과감히 가졌다면 어저께 조금이나마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죠, 당연히. 예. 그러면 이제 밸류는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들 반응이 중요한 거니까 참고로 미국의 장이 얼마만큼 되돌림이 됐는가 계산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이 노리는 종목은 얼마 정도 탄력이 있는 것이 적당한가 거기에 레인지에서 나눠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나눠서 접근하면서 파실 수도 있어요. 현금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들어서 미국이 한 50% 반등했는데 우리가 어저께 빠진 거에 50% 이상 반등한다? 그럼 또 쫓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쫓아갈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론이 11% 올랐는데 10% 올랐는데 네. 13% 빠지고 네. 10% 오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한리사 그 정도 오를 것이냐 퀘스천에서 전 잘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 거기서 제 답이 수는 있는데 예, 알아서 하시 바랍니다. 오늘 사실 우리 김정인 본부장님이 늘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오늘은 시간이 남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어제 다 얘기했기 때문에. 협업 얘기를 하나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게 막 다 그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거리가 아니라고. 네. 그냥 네이버 보시고 SDS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그 정도 와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안 그런 것들이 걔네보다 더 많이 가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센티먼트가 좋아서 다른 종목 다 같이 끌어갈지면 좋겠죠. 근데 일단 펀더멘털 나온 수치하고 구체화된 걸 기준으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틀리고 다 올라가면 좋겠죠. 사실 SDS도 그렇고 뭐 LG CNS도 그렇고 더해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각 대기업의 그 SI 기업들의 주가가 네. 이전에도 한 차례 엄청 급등을 갔었죠.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서 LG 물론 CNS하고 현대오토바가 많이 갔죠. 근데 밸류에이션으로는 현대오토바가 가장 비싸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네. LG CNS도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의 뭐 컨설팅이라든지 SI의 그 그로스를 성장을 봤을 때 네. 밸류에이션이 쉽게 30배가 안 갑니다. 우리가 높아졌을 때 30배 이상 갔을 때 오바입니다. 네. 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려내가지고 지금 이제 오바는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면 탑을됐습니까? 근데 이제 넘버화되거나 구체화될 수 있는 근거를 준 것이 SDS하고 네이버고 네이버가 리포트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걸 설명드리는 것뿐이죠. 자, 어제 오늘 연 이틀 하락할 때도 또 반등할 때도 우리 또 김장현 본부장님의 반도체 관련한 뷰, 또 시장에 대한 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원래 제 코너가 있었거든요. 테크 세션 네. 저녁에 그거 안 하기로 했거든요. 왜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뭘 또 합니까? 새로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달라진 내용이 없고 있으면 뭐 또 제가 따로 하죠. 근데 그래서 안 합니다. 오히려 좋은 시그널이네요. 달라진 거 없다. 그러니까 월모부는 좀 충실할 수 있어요. 우리 앵커님이 환영하지 않으면 뭐 여기도 안 나올 수 전 있지만 너무 환영하죠. 대신에 그 네. 제 코너, 제가 네. 하는 코너 저녁에 피곤도 하고 뭐 업데이트 자주 드릴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할까 생각합니다. 반도체 IT 투자 교실은 또 근데 매일 업데이트 하시잖아요. 투자 교실? 그거 그 광고 안 할게요 이제. 알아서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필요 없으면 안 들어오시겠죠. 예, 우리 츤데레 우리 김장렬 부장님 진짜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또 엄청 마음 약하고 따뜻하고 여러분 아시죠? 눈물 흘렸던 그날의 기억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이제 겁니다. 울 날 없어요. 예, 울 날이 어디 없어요? 우리 괜찮아요? 우리 앵커님이 결혼하면 울까? 저요?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알겠습니다. 수많은 예. 노처녀 노총각. 자, 김장렬 본부장님, 센터장님이 우는 날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결혼도 빨리 서둘러 보도록 할게요. 농담이었습니다. 자, 우리 김장렬의 반도체 IT 투자 교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리서치 센터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